네, 오늘 이광환 박사님이 나오신 걸 보고서 오늘도 머나먼 곳으로 떠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아마 우주일 것 같은데요.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상상 속 일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요즘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W 주제는 우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You are looking at forward. When you think about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박사님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쩌다가. 네. 네. 어쩌다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천문학을 네. 전공하게 되셨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일단 우주 지구 뭐 나오면은 네. 일단 교과서를 전 접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되신 건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때 대한민국이 그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1위가 과학자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랬던 것 아주 같아요. 옛날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어릴 때였거든요. 아. 저희 세대의 이제 어린이들은 네. 대부분 과학자가 거의 첫 번째 희망이었어요. 나의 꿈은 네, 과학자다. 그러다 보니 그냥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건가 보다. 보통 러시아에서는 아마 어린 시절이셨을 때 그때쯤이 우주 비행사를 보통 네네. 이제 선호하는데 네. 나 커서 이거 될 거야. 네. 네. 그게 좀 이제 과학자는 뭔가 계속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우주 비행사는 되게 뭔가 좀 멋있는 그런 이제 또 저희는 가가린도 네. 계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망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분위기는 뭐 그 우주 비행사가 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날 네. 우리나라 네. 분위기는 너무 지금처럼 넘사벽. 네,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민간인 우주 유영이 또 한 번 미뤄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 여행과 우주 유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주 여행은 말 간단하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우주 여행을 하는 건데 여행. 네. 우주 유영이라는 것은 일단 그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밖으로 나와서 크게 보면은 선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선 밖으로 나오니까. 아, 네. 네, 그래서 EV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달 착륙을 했을 때 달 위를 걸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선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유영은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약간 떠 있는 떠 네, 있는. 우주에 떠 있는 그래서 유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번에 시도된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 이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네, 미션이 뭔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폴라리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그 미국의 IT로 엄청나게 돈을 번 제러드 아이잭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페이스X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폴라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종합적인 목표는 사람을 우주로 보낸다. 보내는데 점점 더 멀리 보내서 본격적으로는 달과 화성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폴라리스가 북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우리가 보기에 별이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세 개로 이루어지는 별이에요. 삼중성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세 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우주로 가는데 지금 이번에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그 420km 정도에 떠 있거든요. 420km. 네, 지구 표면에서. 네. 근데 이제 이 우주선은 1,400km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요? 네, 표면에서 1,400km가 이전에 너무 멀리 가시네. 달에 갔던 우주인들 이후로는 네. 가장 멀리 지구에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1,400km면은 뭐 벤 앨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하는 네. 것 같던데 왜 굳이 그렇게 거기를 뭐가 거기에 있나요? 아,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1,400km 정도가 그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벤 앨런드라고 해서 그
그 우주 입자들이 우주 방사선들이 가장 모여 있는 방사선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화성이나 달을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정보들을 잘 알아야 언제 통과하는 게 뭐 가장 안전하다거나 뭐 피해서 간다거나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용감하게 실험을 하는 거죠. 아, 그걸 그냥 감안해서 가는. 감안하고 가는 거죠. 네. 그 이 민간을 우주 가는 배짱이 민간인들도 필요해요. 배짱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돈 플러스 배짱까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네요. 목표예요. 유형은 베넬란드는 아니죠. 네, 그건 우주 유형은 이제 네. 700km 정도까지 내려와서 하는 거고. 네, 내려와서 하는데 우주 유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다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 다 우주복을 입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더라도 네. 이제 꽤 많이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유행을 이제 두 분이 우주 유행을 하고 우주 유행을 한다는 건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 나머지 두 분도 나가진 않지만 그 거의 우주 공간에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션이 그냥 유행이 아니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럼 여기 잠깐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이 우주 여행할 기회 유형을 포함해서 네. 기회가 있으면 난 가겠다. 손? 아, 물론 아 가야죠. 물론이죠. 이거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안 갈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좀 회식 자리에서 배회할 수 없는 소울 카드예요. 유형까지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아, 가능하다면. 저는 당연히 하고 뭐 싶죠. 다요. 선행활동 당연하죠. 출신. 그렇군요. 저는 의들에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를 대도시 이즈미르에서 공부했고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한국에 왔죠. 네. 이제 다음부터는 우주예요. 다음은 우주다. 네. 지구가 너무 좁아요. 지구가 너무 좁아. 네. 담기에는. 박사님, 민간인 우주 유형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죠? 그게 사실 조금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인이었는데 훈련을 받고 우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민간인이니까 우주 비행사인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을 처음 자기 돈을 내고 우주로 처음 간 사람은 데니스 티토라는 분이 2001년에 그때 대략 그 2천만 달러 정도를 냈다고 해요. 벌써 2001년이요? 네, 2001년에. 꽤 오래됐네요. 네. 지금 말하는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런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거기에 타고 가는 민간인들. 이걸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걸로 따지면은 2021년부터 버진 갤렉틱과 블루 오리진이 2021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민간 우주 여행의 아까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유가 그 버진 갤렉틱과 블루 오리진이 하는 우주 여행은 실제 먼 우주로 간다기보다 그냥 100km가 우주의 경계거든요. 100km. 아. 지면에서 100km가 우주 네. 경계고 그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정도에 또 있고 그러니까 100km를 살짝 넘었다가 들어오는 네, 그런 이거 수준이에요.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두바이에서 사기꾼 그 사막 사파리 투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시외 밖으로 나가면 야 여기는 사막 투어야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경계 느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올라갔다. 아니 내려갔다. 근데 100km까지만 올라가도 거기서 무슨 뭐 무중력 체험 이런 거는 한다 그러더니 저는 보면서 약간 자이로드롭 같은 그런 네, 100km 정도 올라가면은 네. 그때부터 자유낙하를 하면 이제 그게 무중력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돼요. 거기도 어두워요. 100km 올라가면. 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구가 밝기 때문에 아. 네, 지구 빛이 이게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 정도예요. 네. 6,400km. 그런데 거기에 100km면 그런데 얼마 안 아주 떨어지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봐도 그냥 우주처럼 막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적어도 한 200, 300 정도 가야겠네. 전망대 어두우려면. 느낌인가 보다. 전망대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전망대. 그 사람들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뭐 우주 막 이렇게 은하수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구 근처라고 하셨는데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렇게 저쪽에 지구 있고 뭐 완전 우주 이렇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큼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은 그냥 거의 지구가 보입니다. 그 지구가 휘어져 있는 건 잘 보이지만 지구가 한 시야에 들어오진 않아요. 우주정거장에서는. 네. 지구를 한 시야 정도에서 보려면 지구 반지름 정도는 나가야 되죠. 그래 달 가는 정도의 우주여행을 하면 지구가 아주 멀리서 전체가 보이는. 네, 전체가. 그러면 지금 교수님 방금 전에 우리한테 2천만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200억. 아 200억, 네. 200억. 그때 2001년 조금 많이 모으긴 해야겠다. 지금 시세는 지금 시가 얼마예요? 그게 이제 아까 그렇게 중궤도 우주 여행이 그 이제 버진 갤렉틱이 하는 중궤도 우주 여행이 대략 한 4, 50분
길면 4, 50분? 예, 그리고 그 블루 오리진이 하는 우주 여행은 15분 정도. 예, 그보다 짧아요. 15분이요? 예, 예. 아 그냥 롯데타워 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진짜. 15분이라면. 너무 짧은데. 예, 길이 살짝 막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켓을 뚫리는 발사해서 이제 캡슐을 공중으로 던지는 거예요. 위로. 아 이렇게 뿅 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게 100km 넘어갔다가 자유 낙하를 한 3, 4분 정도 하고 낙하산 펼치고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진짜 이 자유롭고 두 여행 정도가 아까 말했던 뭐 2억, 3억 이 정도 이제 10억 이내 여행은 아직 그 정도고요. 네. 이제 실제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정도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더 높은 곳으로 간다든지 거기서 지구 궤도를 도는 정도 이런 정도의 우주 비행은 지난 2022년에 그 민간인 3명이 그 스페이스X에 돈을 내고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왔거든요.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 이제 10일 호텔비도 포함됩니다. 네, 호텔. 먹는 조식 거다 이런 포함. 것도 예, 다 조식 포함? 숙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비쌉니다. 그때 지불했던 돈이 675억이래요. 도시락을 사고 우리가 들고 가면 네. 좀 할인이 라마단 때 가면 그럼 싸네. 왜냐면 라마단에 단식 하거든요. 라마단은 해지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네. 해가 13번씩 지거든요, 하루에. 예, 수시로 어머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오, 그러면 계속 괜찮네. 먹네요. 그러면 그 돈 내야 되겠네요. 와, 그래도 진짜 너무 비싸네요. 675억. 그 아직은 이제 네. 비싼데 이게 이제 민간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10년 정도면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절반 이것도 비싸요. 우주 여행은 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여전히 우주 유형은 조금 익숙치 않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체 밖으로 네, 사람을 네.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그 나간다라는 게 그냥 우주에 선 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우주선 안은 이렇게 우리 공기고 있고 이렇게 압력도 있고 하는데 바로 진공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나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바로 즉사할 네, 즉사. 위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압력이 주변에 없어지기 압력이 주변 때문에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 잠수, 예, 거구나. 잠수했던 잠수했던 분들이 예. 깊이 잠수했다가 바로 표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아, 예. 네. 천천히 감압을 하면서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주선의 압력이 높다가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낮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혈액이나 체액 속에 질소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네. 그들이 압력이 낮아지면은 이게 기화가 되버려 증발을. 상상하기 어려운 네, 참. 그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감압을 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감압실이 있어요. 감압을 하고 이제 내리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이제 승합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주선이잖아요. 네. 그 감압실이 따로 없어요. 오. 그래서 우주선 전체의 공기를 그냥 뺍니다. 어머. 네, 그래서 다 우주복을 미리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부에 있는 그 압을 네, 다 뺀다고요? 내부의 납을 그냥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갔다 오는 건데 이제 3일째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1,400km까지 갔다가 이제 700km 낮춘 다음에 3일째 우주 여행을 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런 감압이나 이런 데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인 거죠. 이번에 어쨌든 성공을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데 뭔가 이정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고 화성까지. 하려면 사람이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특히 이제 화성까지 가려면 갔다 오는 총 시간이 뭐 거의 900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주에 있어야 되니까 네. 한 번에 한 방에 확 갈 수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하고 뭐 경험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아서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머스크가 항상 그 화성 이야기 하잖아요. 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 그 화성을 그러니까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뭐 이제 차츰차츰 바꾸겠다는 건데 그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현재 수준으로 말하면 뭐 현실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지금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SF였다. 화성에 가서 뭔가 기지를 만들어서 예. 그 안에 사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이제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건 화성 자체를 지구처럼 네. 만드는 네.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구를 지구로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지금 아니 그 실제로 그게 그 노벨상 받았던 과학자가 몇 년 전에 플래닛 B라는 건 없다면서 있는 지구나 잘 지키라고. 잘 지켜라. 예. 보통 목표를 멀리 정해야 그 아래 단계까지 성사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할 나라에서 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제 화성까지 못 가니까.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로 화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에는 안 가냐 그러면
아니 화성 갈 거면 다리 잠깐 돌리면 되지. 이런 그렇죠. 수준으로 예.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민간인을 우주 여행을 보낸다라고 할 때 미국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중국도 이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건지 이미 뛰어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네. 또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주로 뭔가를 쏘는 나라들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고, 네. 뭐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람을 우주로 보낸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아. 만일에 스페이스X의 경쟁자가 있다면 다른 회사들보다는 중국이 가능성이. 실제로 중국에서도 사람을 이제 우주 그냥 그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민간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사람을 충분히 보낼 수 우주 정거장 정도로는 보낼 수 있는 기술은 그 중국이 지금 자체 우주 정거장을 이미 만들었어요. 예, 만들고 이미 만들었고 실제로 자체 우주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빨리 국제 땅을 사야 돼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선배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헬륨 풍선을 이제 네. 띄워가지고 네. 우주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도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 들었는데 그런 거 관심 많아갖고 워낙에 그런 걸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진짜 몇 년 뒤에 돈 아마 떨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원래 발명가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2014년, 18년 이때 이렇게 열기구 많이 띄워서 뭐 성층권까지 올리고 뭐 네. 한 뭐 45,000m까지도 올리고 그래서 높이 띄워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촬영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18년에 생명체도 보냈다고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그 열기구에다가 물고기를 실어가지고 물고기요? 예, 근데 그 물고기에 그래서 생존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아무튼 보냈다 그러는데 천문학자들은 그런 풍선 이용해서 우주도 관측을 합니다. 그 풍선에 망원경을 이제 실어서 네네네.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기도 하고 아주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거든요. 사람을 그 정도로 보낸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역시.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노출이 야외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거의 네. 우주복 가까운 옷을 죽을 것 입고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항상 옷이 해야지. 필요해. 아니 근데 역시나. 이게 무슨 그 카파도키아 이런 데서 뜨는 그런 열기구 밑에 이렇게 바구니 달린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보니까 2인용 객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나름 그런 무언가 좀 갖추긴 할 것 같은데 밀폐가 되어 있어야 네. 될 겁니다.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높이가 보통 이제 뭐 30km, 40km 이 정도 높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는 100km부터라고 했잖아요. 우주 여행은 아닌 거예요. 네, 우주까지 그러니까 이거 갔다 와도 우주 비행사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에도 쓰레기가 떠다니는 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 보내기 시작하면 약간 바다에 이제 쓰레기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제 플로깅을 하러 또 이제 올려야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발견되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공위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우주 공간이 오염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럼 그래서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 천문학자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주 안 보여요. 가려져가지고. 네, 이 별을 봐야 되는데 아,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 하루에 지구를 뭐 10몇 바퀴씩 돌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있으면 그냥 선이 하나 쭉 같은 거 그래요. 아.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게 개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공위성을 올릴 때 그냥 수명을 다하고 두면은 그대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폭발? 추진을 잠깐 하면은 네. 지구로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대기랑 떨어져? 마찰해서 타서 없어집니다. 바다 쪽으로. 그 몇 년 전에 타서. 중국이 그 피해 위성 요격해버려가지고 네. 그때 우주 쓰레기 엄청나게 폭발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그거 중국판 스타워즈라고 뭐 미국이 난리 치고 실제로 우주에서 요격을 한 거니까 사실은 네. 그런 게 더 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큰 건 보이니까 네. 일단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네. 그리고 우주가 사실은 꽤 넓어요. 네. 넓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들이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서로 부딪힐 확률은 높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비행기가 엄청나게 다니지만 비행기끼리 충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한데 그것도 그렇죠. 이제 수거한다라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우리 이 박사님과 함께 신비한 우주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사는 동안 각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우주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이다 좀 상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 36세이거든요. 왠지 제가 70세쯤에는 우주 여행이 너무 활발해지고 중동 기업들까지 여기에다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아 죄송해요 원래 5명인데 우리는 6명짜리 받았거든요. 손님 안 오시면 다세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취소 표 났다고. 네, 취소 가능. 예. 네. 우주 여행을 저는 그렇게 뭐 단기간에 대중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우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인공지능, AR, 그다음 가상현실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유영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느낌을 우리가 지구에서 똑같이 증강현실로 느끼는 정도 그런 체험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석 가는 거는 10억인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나와요. 아 우리는 3억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고 탔는데 그냥 탈 정도 가요. 미안해 옵션이 좀 소비가 끝났는데 줄어든다거나. 다시 뒤돌아와야 돼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 그런데 그 사실은 이 전망 중에 알파고님 전망이 제가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합니까? 비슷합니다. 네. 네. 미안해요, 알파 기자님. 네. 왜냐하면 가다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사실 똑같았어요. 그때 부자들만 탔지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처럼 우주여행하는 것처럼 그 위험한 걸 어떻게 타? 혹은 하늘 너무 뜨는 비싸서 못 타. 어.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뭐 굉장히 대중화될 가능성은 전 한 20년 정도 20년 보고 정도? 있어요. 오, 훨씬 20년 더 정도면 낙관적인데요? 네, 뭐 지금 비행기 1등석 정도면은 우주여행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럼요. 한 번 가보는 게 얼마나. 네. 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또 상상할수록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우주 여행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